안녕하세요. 미인서 마케팅 조아란입니다. 이거 맞아요? 안녕하세요. 미인서 마케팅부 조아란입니다. 제 자리에서 이렇게 오프닝 하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기분 탓인가? 저는 오늘 오전에는 완전 정신없이 보냈어요. 막 급하게 결제 받을 북클럽 서류들이 많아가지고 미룬 건 아닌데 뜯어보니까 임시 보관돼 있더라고요. 기한서가. 그래가지고 또 부랴부랴 막 이렇게 올려서 결제를 받고, 내일이 북클럽 1차 얼리버드 딱 오픈하는 날이어서 후배들이 계속 뭐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할까 말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확인하고 있고, 이게 저도 처리해야 될 일이 많고 지금도 막 촬영 세팅하는 중에도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오늘은 고대하던 논픽션 팀과의 점심입니다. 논픽션 팀이 현재 임지 팀장님이랑 그리고 영재 차장님 이렇게 두 분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논픽션 팀은 다른 문학팀에 비해서는 책이 막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워낙 벽돌에다가 역사책, 막 동양 고전 책들, 해외 인문, 뭐 논픽션 책들 이런 것들을 주로 내다 보니까 불어 시간을 내지 않으면 서로 1년에 만날 일이 다른 팀에 비해서는 좀 적거든요.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는 올해 어땠는지, 아니면은 내년에는 어떤 책이 주려고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회의를 가지거나 점심을 먹거나 이런 시간을 그래도 가지려고 하는데, 뭔가 계속 운명의 장난인지 미루고 미루다가 벌써 3월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촬영을 겸한 점심 약속을 잡아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 어떤 책을 편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책이 이제 가장 논픽션 팀의 올해 주력 책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점심은 요즘 새로 생긴 신사동 중식집으로 예약했습니다. 맛있는 곳으로 모시려고. 네. 바로 가볼까요? 네. 가는 김에 또 관리고 들려야 돼가지고. 잠시만요. 갑자기 진짜 일하네. 만나버렸네, 주인공. 아, 죄송합니다. 막 이런 게 있는데 생각보다 맛있어. 짜장면, 짬뽕 다 맛있어. 아니, 식사 보통 두 분이 하세요? 저희는 그 주간 점심? 네. 주간 팀 회의를 하고 한 번씩 하고 각자 먹어요. 우리랑 똑같네. 안에서 드세요 보통. 저는 나가서 먹고. 도시락 싸우세요? 뭐 싸울 때도 있고 그냥 간단히 먹을 때도 간단히 먹을 때도 있고, 주로 야식을 많이 먹어서 그에 야식? 대한 반성으로 반성. 공부 속죄 점심. 간헐적 단식. 그렇지는 않은데 아니, 늘 나는 누구랑 밥 먹는지 궁금해. 밥을 어떻게 먹는지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먹는 게 큰일이긴 하죠. 그쵸. 저는 이제 약속이 없는 게 디폴트고, 그러면 약속이 없으면 연주랑. 다른 팀들은 다 신년에 그런 회의를 했어요. 책이랑 이런 거랑. 논픽션 팀이랑 못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벌써 또 4월이야. 저희가 신간을 내어야지 뭐 뵙자고 하는데 지금 준비하는 단계가 길어져가지고. 뭐 준비하세요, 요즘? 올해 이제 북클럽 같은 데서 벽돌책을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벤트 같은 거 짜고 있는데, 보통은 막 소설 벽돌책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뭐 안나 까레리나 뭐 레미제라블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한낮의 우울이나 막 이런 논픽션 책들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바로 나올 거는 홍대 차장님이 하시는 거. 이 레고 이야기라는 레고. 책을 거의 다 준비해서. 그때 레고 하고 있다 소개는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무슨 내용이었어? 레고라는 기업의 역사도 훑고 레고라는 브랜드가 또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책인데, 지금 만 90년이 넘어서 100주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90년이 넘었구나. 네. 민음서도 만만치 않아. 그렇죠. 내년에 60주년. 만약에 형재 씨가 네. 60주년 민음서 책, 역사책 담당자니까, 그치? 임사사. 인사자. 언젠가 한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기 일 아닌 마냥 언젠가 나올 수 바로 잘한다, 되게. 레고 히스토리도 보면은 창업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현재 4대 경영자까지 왔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당연히 초대, 2대, 3대까지 주로 다루고, 이제 4대가 맡게 되었다 하면서 끝나거든요. 지금이 4대 하고 있는 네, 거. 지금이 4대고, 창업자는 작은 목공소의 주인으로 시작을 해서 원래는 가구 만들다가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그러면 한번 아이들 장난감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 저렇게 애들 장난감 만드는 건 목수도 아니야 이렇게 손깍지 받았는데 이 창업자가 당시에 신소재였던 플라스틱에 눈을 떠서 엄청난 빚을 지면서 플라스틱 수입하고 플라스틱 성형 탈출기계 수입하고 해서 장난감 만드는 선구적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자가 그렇게 기술자로서 되게 선구적인 인물이었고 아들은 또 마케팅에 능한 사람이었고 레고도 가족 기업이에요? 네, 엄청 계속 가족이에요. 지금까지? 그 주식도 하나도 공개가 안 되어 있고 진짜? 오로지 오, 가족들이 오. 다 해먹고 그렇게 창업자에서 아들로 가는 과정에서 막 경영권 다툼도 일어나고 그치. 흥미진진한가요? 그 부분이? 왜냐면 저는 생각보다 그 스티브 잡스나 여기 팀에서 냈던 책들, 조나선 아이브 이런 책들이 되게 두꺼운데 뭔가 되게 캐릭터가 있어서 그런가?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재밌었어. 내약이에요 사실. 너무 허풍선이 남자 이야기 같이 그냥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게 그럼 마케팅 할 때 네. 레고 코리아나 이런 데랑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잘 안 하는 회사더라고요. 심으르고. 심으로 까네요. 마케터하게. 책은 책이고 네. 레고는 레고다. 근본적인 문제가 레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레고를 더 사지 책을 책을 살까? 살까? 그런 식으로 그럼 접근하면 안 되지. 그 브랜드가 어떻게 성장해왔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또 브랜드는 궁금할 수 있잖아. 그치. 마케터의 준하는 매치. 그거 말고는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책이 아직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소년과 남자들에 대하여라는 가제로 현재 편집을 하고 있고 해외서예요? 예, 외서예요. 이능사에서도 나왔던 20대 80의 사회 그 저자인 리처드 리브스가 쓴 책이고요. 미국의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매년 여름에 책을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이 책을 추천을 했고 리처드 리브스가 본인도 두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아들들이 좀 딸들보다 느리네? 이런 걸 느낀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더 큰 얘기로는 여전히 남성들이 주류이고 유리천장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유효한데 그 유리천장 아래를 보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여성들이 남성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그리고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지고 있다. 미국 남성들이 주로 이제 종사했던 뭐 육체 노동 이런 것도 발전하면서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무력해지고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결집해서 목소리를 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젊은 남성들은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 달라진 현실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통일해서 내지 연대를 해야 못하고 되는지 모르고. 롤모델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여자아이들은 이제 저 앞길을 간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연대하는 모습도 보고 뭐 응원봉이며 뭐며 막 새로운 것들을 하잖아요. 남자아이들은 그 롤모델이 사라졌는데 그럼 뭐 해야 되지? 약간 아노미처럼 따라갈 가치관이나 롤모델이 없으니까 그런 걸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취지인 거죠. 이런 책들은 참 짧은 한마디로 소개하기 힘든 것 같아. 진지하고 맞아. 논쟁적인 부분이 또 맞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팔기 힘든가 봐. 그럼 이게 상반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일단 상반기 내려고 합니다. 레고 이거 책은 얼마나 돼요, 분량이? 한 470, 80쪽 정도. 황제 차장님 늘 되게 이런 두꺼운 책, 벽돌책 많이 작업하셔서 얼마나 되나 궁금했어. 보통 아니야, 보통? 네, 보통 황대 사장님 뒷자리에 책장에 그 하버드 세계사 이게 꽂혀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정면으로 보고 있으면 내가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불러. 그냥 약간 이렇게. 아니 근데 그거는 지금 총 몇 년 편집하신 거죠, 그럼? 첫 두 권이 2017년에 나왔으니까 계약부터 시작하면 10년이 넘었죠. 우와. 내년에 완간돼요? 그 참 문이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한 건 언제 나오나요? 내년 완간 목표입니다. 마지막 한 권 남아서 드디어. 아니 문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제가 제발 저려가지고 차장님 하고 있는 책 문이 많이 오는 거 하나 또 있잖아. 패배를 껴고. 대박 문이 많이 오는 거. 패배를 껴. 근데 그 문이 진짜 저도 많이 받았는데 무슨 책이야? 정확히. 그거 이름만 들으면 약간 소설 제목 같기도 해요. 어. 사실 이 책이 나온 지는 20년이 넘었어요. 원서가 나온 지는 1999년에 나와서 퓰리처상, 막 전미도상 휩쓴 역사서인데 1945년 8월에 광복절 우리가 있지만 그 날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종전일이잖아요. 이제 우리 입장에선 광복절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패전일인데 그때부터 이제 메가더 장군을 비롯해서 미국 군인이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일본에 들어가서 51년, 52년까지 이제 미국 군정이 있거든요. 펼쳐지는데 그럼 그 시기 동안에 승자인 미국, 패자인 일본, 경병기 어떻게 반응을 했나?
이승자와 패자는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지금의 이제 일본의 기틀을 만든 그 토대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이 얘기를 그래서 하는 패배를 거예요. 껴안고구나 종전 이후에. 맞아요. 근데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소소하게 팔렸죠. 왜냐면 거의 교양서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절판이 되었는데 윤희가 이게 심심찮게 들어와서 재고가 없느냐. 재고가 하나라도 있으면 창고에 가서 자기가 찾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도 재고가 없어. 약간 그런 식이어서 이제 제가 한번 복간을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할 때는 안 사더니 이제 계약 종료하고 나서 절판하니까 그래서 이 책이 되게 딱딱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작업을 하면서 처음 하는데 생각보다 에피소드가 많고 내러티브가 있는 거예요. 디테일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천황이 이제 항복한다 이렇게 방송을 했어. 그 방송 듣자마자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업가가 영어, 일본어, 회화 수첩을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미국이 이제 밀고 들어올 거니까 그걸 바로 이제 머리에 짜서 엄청 빨리 움직인 거죠. 그런 걸 보면 인간의 분산, 그렇구나 이런 대단하다. 되게 힘든 시기잖아. 고난과 그런 것이 예상되는 와중에도 이제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소설가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와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재밌고 잘 읽히는 거죠. 진짜. 근데 그걸 딱 다 읽고 있던 막 몰입을 하다가 탁 이렇게 빠지면 이 모든 걸 바라보는 나는 한국인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나의 나라와 이 외국과 이 미묘한 관계들을 좀 생각해보는 것도 좀 재밌는 역사가 좀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이쪽에서 보면 저렇게 이렇게 보이고 저쪽에서 보면 저렇게 보이는데 그걸 좀 다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게 재밌는 거 같아요. 나도 드디어 전설의 책을 읽어보겠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초에 막 한국사 네. 시험 본다고 막 진짜요? 볼까? 이러면서 막 또 흥분을 잠깐 했다가 아득해. 무슨 계기로? 그냥 요즘 또 혼란하잖아요, 나라. 그리고 마침 또 알라딘 같은 거 들어갔더니 딱 그 시즌에 한국사 수험석 1위 쭉 올라와 있더라고. 맞아. 그래서 뭐 한번 한번 해볼까? 근데 이렇게. 성현조 과장이 실제로 서점 가서 보더니 이거 너무 힘들다. 아니 교재 한번 보러 갔는데 어. 싹 훑어보는데 갑자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5월에 본다면 할 수 있을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다른 방식으로 탐구하자. 그렇게 된 거군요. 혼자 씨 불러서 특강도 받고 막 이러면서. 그냥 쪽은 그 최태성 네. 맞아, 꽉 잡고 있지. 잡고 있어서. 꽉 잡고 있지. 근데 뭔가 제일 흥미있게 생각하는 어떤 시기나 뭐 나라나 그런 데 역사가 있어요? 황제 씨가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어요. 사실 한국사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그냥 기본적인 보니까 것들.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응. 이건 좀 레드오션이다. 하지 말아야겠다. 네, 그래서 뭔가 일본사, 중국사, 뭐 서양사도 아무튼 그렇고 주로 중세 고대에 관심이 많고 세계사 이런 거는 늘 교양의 어떤 영역에 있어가지고 맞아요. 나 숙제처럼 남아있잖아. 제일 유명했던 게 그 책 아니에요? 그 책 무조건 다 사지 않았나? 그 유시민 작가의 거꾸로 세계사. 거꾸로 읽는 세계사. 거꾸로 읽는 세계사. 근데 어떻게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냥 거꾸로 어떻게 읽었지? 저는 그게 왜 교양으로 숙제처럼 남아있냐면 뭐 영화, 특히 서양 영화 요즘 막 작품성 있다 이런 영화들 거의 다 세계대전이나 뭐 전후를 배경으로 하고 최근에 무조건 세계문학전지 표범 그것도 그니까 넷플릭스에서 지금 뭔가 드라마 하고 있던데 이탈리아 맞아요. 통일 과정 맞아. 얘기라서 역사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어쨌든 엮여 있어가지고 그걸 알면 좋은데 늘 희미해. 그게 그거에 대해서 희미하고. 제가 역사 전공한 것도 사실 역사에서 무슨 교훈을 얻고 이런 게 아니라 전 정말 단순히 재미를 이야기로 접근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유럽사 같은 거 보면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뭐 계보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 막 친척인데 결혼했네 막 이런 거에서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투고 복잡복잡한 이야기가 재밌어. 네, 그 이야기 자체가 재밌는 그런 식으로도 생각 못해본 거. 너무 이게 뭔가 지식으로 맞아요. 지식으로 너무 지식이랑 이야기는 대하니까. 좀 교과서 다르니까. 맞아.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강박이 강박이 있나 있어. 봐요. 어떤 책을 지식과 교훈을 읽을 얻어야 때 된다는. 하물며 소설도 사실 그렇잖아. 뭘 교훈 하나 얻어야 된다. 얻어가야지 깨달은 바가 있어야지 이렇게 접근하니까 텍스트입은 아니다 이런 감성. 지식 얻으려고 하면 텍스트입으로 힙하지 않아. 접근하려면은 지식에 갇혀 있는 것을 벗어나야 돼. 칠하지 않아. 이제 또 귀한 자리니까 그동안에 좀 아쉬웠던 책 같은 거 소개를 네. 해주시면. 제가 작년에 출간했던 패브릭이라는 책이 좀 아쉬운데 제목 그대로 정말 직물 실에 얽힌
역사를 쭉 다루는 책이거든요. 목화솜에서 뭐 이렇게 실을 얻는다거나 뭐 동물이 모피에서 직물을 얻는다거나 염색을 하고 그걸 또 어떻게 엮고 특히 보다 보면은 중간에 뜨개질 얘기도 나거든요. 오늘날 만들어지는 직물들은 뜨개질 기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뜨개질 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뜨개질 용어가 일본에서 온 용어와 뭐 영어도 막 혼재돼 있고 이걸 책에 그대로 써도 되는가 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내가 좀 더 이쪽 분야를 많이 알았다면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진짜 개인적인 아쉬움. 근데 이런 아쉬움을 차치하고더라도 정말 가치 있는 책인데 생각보다 안 나가서 많이 읽어주십시오. 갑자기. 은지 씨도 뭐 아쉬운 저는 책. 아쉬웠던 책은 아니고 제가 만들면서 제일 좋았던 최애 책이네. 잠깐 뭐 다른 데서 일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퇴사하기 전에. 직전에 이 책 너무 내 취향이다. 계약을 해놨어. 아니 힌트 미는 책이지. 믿는 책이죠. 이미 나왔어요. 힌트 주세요. 말해주지 말고. 뭘로 힌트를 줘야 되지? 어떤 책의 책이지? 특징. 책 특징. 뭐 이렇게. 이미 나왔고 5글자. 5글자? 네. 내용 조금만. 내용은 여러 도시들이 나와요. 주소 이야기. 바로 맞추네요. 주소 이야기. 책을 제가 계약해놓고 회사를 떠났는데 계약했을 당시의 상황이 원서가 쓰여지지 않았고 제안서라고 해서 그냥 이런 책을 쓰겠다. 그걸 기획안만이 보고 있는 기획안을 상태에서 보고 산 제가 거예요? 계약을 왜냐면 너무 제 취향이어서 계약을 하고 이 회사를 잠시 떠났는데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됐죠. 돌아와서 봤는데 이 책이 제가 내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책이 나왔고 번역이 됐고 뺐었죠. 내가 하면서 책을 냈는데 산책하거나 이제 거리를 걷거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뭐 지도를 보는 걸 좋아한다거나 전데요. 제가 좀 디테일한 것들에 좀 집착하는 편인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법한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취향이 좀 맞는 그런 책이라서 저는 기쁘게 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셔서 그래서 저도 좀 기뻤던? 지도 보는 걸 좋아. 네, 저는 지도 보는 걸 좋아하고 약간 어디 갈 때 이제 막 미리 이렇게 동선 찾아보고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목적지만. 네. 그게 재밌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 그냥 해야 되니까 한다고 생각했어. 이 두 분 모시고 딱 발표해야 돼. 아닙니다. 아니 지도의 매력 뭐예요? 지도를. 길을 찾아가는 건 인간의 본능 아닐까? 아닐까요? 맞네. 있는가? 찢어봐 진짜. 나는 지도 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어디 여행 갔을 때 나의 현위치 찍어서 내가 여기에 있네 이런 거 좋아해. 나는 우와 예를 들면 막 배를 탔다 아니면 해외를 갔다 물이 있다 우와 나 여기 물 바다 위에 있어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도 한번 정의 내려줘. 이런 걸 왜 좋아하는 건지. 아니 현위치를 알아야 우리가 갈 길을 찾잖아. 그것도 막. 또 찢어. 여기 뭐야? 여기 뭔가 터가 좋은데? 약간 그 팀이랑 회의를 하면 그런 기운을 싹 받는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 잡봉사에 만드는 이유가 그거잖아. 사실 진짜 관심 없는 분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평소에 없다가 회의하고 이러면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얘기, 책 얘기 들으면은. 그래가지고 독자들도 뭔가 이런 걸 알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만들었거든. 지도 흥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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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도 흥미로웠다. 역사 분야 책을 편집하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뭐야 이거? 광고야? 오늘 뭔가 짠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광고 카피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전공이 듣는 거 재밌는 거 같아. 과장님은 뭐? 여기 완전 뼈. 저는 광고 전공이에요. 전공 살린 케이스. 진골 진골 모르겠다. 꼴이 맞나요 진골이 맞나요? 맞아, 이런 거 할 때 성골진골 이런 거 할 때도 나 근원을 잘 모르겠어. 성골진골 저는 이럴 때 쓰거든요. 회사 생활을 민음사에서 시작한 분이 성골. 타사 다니다가 온 사람들은 네. 성골이시네요. 저는 성골이죠. 성골. 저 성골. 그런 의미라면. 네. 성골. 저는 잠깐 외도를 하고 와서 그 돌아온 탕나라고. 돌아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지금 민사분들 보면 거의 의미 없는. 그죠, 맞아. 이제 의미 없는 너무 것 다들 같아요. 연차가 맞아, 너무 연차도 많아가지고. 왜 난 진골인데 15년인데 이런 거 있잖아.